네, 여러분 이번 주도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부자들의 경제신문을 읽는다. 주말을 앞두고 금요일에 상황들 같이 전해드립니다. 한국투자증권 아이언스타 김건희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북한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머니투데이 조간의 기사를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오늘 금융권의 신남방 정책의 보폭을 넓힌다. 이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발맞춰 국내 금융회사들이 이 금융 아세안이나 인도에 진출에 나서고 있고요.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기대를 하는 이유, 이 인허가 해소나 이 4강 수준으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이 금융권 강국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서 오늘 온라인에서도 같이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금융권의 힌트들이 있을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중에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성장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에 대한 이런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남방 정책에 따라서 실제 인도에 진출한다. 실제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해외로 지금 계속 진출이 되고 있고 미래 같은 경우도 이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이슈가 나오는 것처럼 앞으로의 성장성 같은 것을 펼쳐질 수 있는 하나하나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헤드라인에서요. 여러분 한 가지 더 보면 LED 쪽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빛나는 빛의 혁명, 바이오 헬스케어까지 같이 환하게 할 수 있는 시각이다. 특히 LED로 그 집에서도 조명 많이 바꾸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런 백열 정부의 대량 생산 이후 근 한 세기 만에 조명 산업의 새로운 시대의 혁신을 이끈다. 자, 경제 시장에서도 좀 더 앞서서 생각할 수 있는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01%의 가능성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두고 99.9%라고 자신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북미 회담 취소에 정부가 상황 파악에 나서고 있고요. 과연 어떤 의도였는지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I'd like to begin by saying that based on the recent statement of North Korea, I have decided to terminate the planned summit in Singapore on June 12th. While many things can happen and a great opportunity lies ahead potentially, I believe that this is a tremendous setback for North Korea and indeed a setback for the world. 문 대통령은 북미 회담 취소에 참모들을 긴급 소집해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 특히 이 어제의 그 핵 폭발 하고 나서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 취소. 일각에서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라는 데 대해 오늘 오전부터 포털 사이트에 이 최선희라는 이름이 검색어에 1위에 올라왔어요. 북한의 외무성 부상의 강경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좀 뒤틀리게 했다라는 이 발언도 있는데요. 미국의 끔찍한 이 비극을 맛보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펜스 미 부통령을 얼뜨기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 더 표를 좀 더 자세히 보실게요. 자, 이에 대해 마음 바뀌면 이 주저 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한에 대해서 다시 전화나 메일을 달라라고 해서 가능성의 여지를 내놨고요. 언젠가 만나기 고대 이렇게 의견을 내놨고요. 또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도 미국 쪽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대범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또 이례적으로 또 이렇게 열린 마음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입장은 어떨까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핵 확산 방지 절차를 계속돼야 한다. 푸틴 대통령도 약속한 것 다 실행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특징주로 오늘 줄줄이 하락. 현대로템이 20%의 급락, 현대건설이 지금 포털사이트의 증시 관심 1위고요. 검색어 1위고요. 약세 종목은 에너지 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오늘 줄줄이 하락이고요. 방산주가 오늘 상승이고요. 그리고 시멘트주는 오늘 약세 흐름입니다. 남북경협주에 대한 오늘 흔들림 짚어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오늘 아침 시가는 어떻게 보면 다 대부분 어떻게 보면 낙폭이 너무 커서 이거 뭐지라는 할 정도로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투매가 좀 많이 나타나 버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대화의 끝말 그런 실타래는 계속해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북한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 이런 똑같이 이런 실타래 어떻게 보면 밀당이 생각보다 조금 파동이 좀 컸던 것 같고요. 생각보다는 좀 그렇게 큰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여전히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북한도 그리고 미국도 계속해서 대화를 열어가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중기적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우상향해 줄 수 있는 방향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말로 들어보면 그럼 중장기적으로는 더 이렇게 열린 대화를 나타낼 것이다. 오늘의 급락을 매수의 기회로 삼으라는 말인가요? 잡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며칠간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금 위로 우상향의 방향성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트럼프 대통령의 포커 플레이어에 일단 이번에 밀당에 북한에 보다 미국이 더 우위에 점했다. 그렇죠. 네. 북핵의 협상판에 싹쓸이 나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오늘 남북경협주의 급락 일각에선 중장기적으로는 대화의 물꼬를 틀 것이다라는 힌트를 내주고 있는데 판단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시선을 바꿔서 신고가 종목 한 가지 볼게요. 10년 동안 참 굴곡이 많았던 종목 신세계. 근데 최근에 100%가 올랐습니다. 사상 최고가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정유경의 신세계 과연 주가 흐름은 22만 원에서 그 작년 이맘때예요. 지금 46만 원까지 오른 상황이고요. 특히 1년 동안 주가 상승률이 106%입니다. 사상 최고가에 성큼 다가섰는데 사상 최고가가 50만 원 정도래요. 자, 신세계 주가 밀어올린 삼박제는 백화점, 면세점, 자회사,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실적 개선입니다. 신세계 1분기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자회사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영업이익이 200%가량 증가해 실적 개선에 기여했는데 자, 팽팽히 맞서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이 올랐다. 밸류에이션 부담이다. 반면에 주가 프리미엄 같이 갈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쪽에 한 표를 주실 거예요? 우선 저는 좀 더 올라가는 쪽에 표를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막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올라간다에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주는 게 맞고요. 그러다가 이제 5일선이나 10일선이 꺼지는 순간, 깨지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주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세계 여전히 2분기 이후에 면세점 효과가 가장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커지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백화점 같은 경우도 지금 차별화된 어떻게 보면 신세계만의 백화점 전략이 어떻게 보면 통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숫자가 워낙 잘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신세계가 더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프리미엄까지 충분히 줘도 되는 지금 현재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좀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운라인 올라가고 있는 거에 굳이 우리가 태클을 걸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눌려가고요. 46만 원에서 사상 최고가 이 50만 원까지 육박할 수 있는 움직임 일단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네요. 1년 동안에 100% 오른 신세계 주가 흐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의외로 강하다? 잘 버틴다? 그러니까 남북경협주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증시가 막 2, 3%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잘 버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요. 또 그 매기가 바이오주로 반사 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유입되면서 바이오주의 상승한 게 내용 보실게요. 오늘 신라젠 같이 오르고 있죠. 셀트리온 오르고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HLB, 대웅제약 등도 오르고 있습니다. 남북경제협력이라는 경제 테마 출혈의 주가 하락이 계속되던 바이오주, 이 바이오주로 반사 이익을 얻는 흐름이 아니냐라는 분석에 대해 오늘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가장 큰 이슈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런 감리위원회가 지금 열리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차로 지금 열리고 있는 거예요. 대심자적으로 해서 어떻게 거의 법원처럼 자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주장을 하는 날입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서도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리고 31일 날까지 한 번 더 감리위원회를 3차까지 열린 다음에 다음 달 한 7일 정도 이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제약업체가 지금 오늘은 좋은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매기가 남북 경협 쪽으로 갔던 매기가 오늘 우르르 급락을 해버리니까 야 다시 제약 쪽으로 가자라는 이슈. 그리고 제약업체는 어떻습니까? 어찌됐든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업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다. 어떻게 보면 다른 것들은 조금씩 쇠락할 수도 있는 이런 업종이지만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슈들을 계속해서 안고 가기 때문에 최근에 좀 주가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또 최근에 어떤 저가 매수에 나설 타이밍이 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슈가 다시 한번 돌아주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1차적, 2차적 이슈가 다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제약 바이오를 좀 다시 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정말 순환매입니다. 계속 가는 것도 없고 계속 죽는 것도 없네요. 계속 돌아가고 있는 오늘의 이 바이오주 유동성 유입까지 살펴보셨고요.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봅니다.